안녕하세요, 선생님들. 11월 북구청 정보화 교육 유용한 스마트 앱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구글 지도 앱을 배워보실 건데요. 이 앱은 안드로이드 기본 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따로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앱을 설치하러 들어가셨을 때 50억 다운로드라는 기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자가 많은 앱인데요. 우리가 사용자가 많은 만큼 220여 개가 넘는 국가와 그 다음 지역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십니다. 플러스로 해당 사용자들이 직접 해당 장소를 방문해서 남긴 리뷰나 후기들도 있겠죠. 그래서 지역 전문가와 사용자들이 추천하는 장소 리뷰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구글 지도를 직접 활용해 보실 건데요. 이때 업데이트를 먼저 하시고 들어갈게요. 구글 지도 업데이트 후에는 나의 동네 정보를 탐색함으로써 주변 정보를 얻으시는 방법 배워보실 거고요. 그 다음 우리는 프랑스 파리로 지도를 옮겨서 세계 지도 속에서 길 찾기나 후기 보기, 다양한 지도 탐색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홈화면 준비하셔서 저를 기다려 주세요. 홈화면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구글 지도 업데이트 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구글 지도는 보통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신데요.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업데이트가 쌓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로 동일하게 들어가신 다음에 업데이트 버튼을 한번 눌러줄게요. 플레이스토어를 찾으셔서 터치해 주세요. 물론 바탕화면, 홈화면에 없으신 선생님들은 우리 아래쪽 앱 모음화면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처럼 플레이스토어 들어오신 분들은요. 구글 지도하고 검색해 볼게요. 마이크 표시 보이시죠? 마이크 표시를 터치하시고 구글 지도라고 검색해 주세요. 구글 지도 검색하셨을 때 지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정확한 지도 앱을 찾으러 가셔야 합니다. 우리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셨을 때 자, 이렇게 지도라고 두 글자만 적혀져 있는 앱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몇 명 이상 다운로드 했는지 기준도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50억 이상. 우리 매우 많은 수이죠. 자, 지도를 찾으셔서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저는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 왼편에 있는 단어가 제거라는 단어인데요. 업데이트 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여기가 업데이트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터치해서 잠깐 기다려 주세요. 우리 업데이트 되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끝나신 선생님들은요. 열기 터치하셔서 저와 함께 구글 지도 활용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열기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저처럼 열기 버튼을 터치하셨을 때 이렇게 현재 내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파란색 점 내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지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메뉴들 잠깐 살펴보고
직접 실습해 보실 거예요. 먼저 상단에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지역, 위치, 시설, 내가 찾는 정보에 대한 이름을 입력해 주셨을 때 우리 구글 지도에서 바로바로 찾아주고요. 이때 주유소 ATM처럼 편의시설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또는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인식으로 찾으시기도 해요. 편리한 방법이죠. 아래쪽으로는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 계신 지도 기준으로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커피숍이 어디 있는지 버튼 하나를 터치하시면 바로바로 찾아줍니다. 이때 4가지 편의시설 말고도 손가락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겨 볼게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터치하신 채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호텔, 약국과 같은 숨겨져 있던 편의시설도 보실 수 있고요.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카테고리별 위치나 장소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실습해 보실 거니까 지금은 메뉴 살펴보는 정도에서 마칠게요. 다음으로 오른쪽 중앙 부분에 보시면 사각형이 겹쳐져 있는 아이콘 하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은 지도의 종류를 선택하는 아이콘인데요. 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해당 아이콘을 터치하셨을 때 지도 유형이라고 해서 보고 계신 지도의 종류도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 지도 세부 정보라고 해서 내가 지도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교통 정보를 보고 싶다. 스트리트 뷰, 길거리를 실제 사진으로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지도의 종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바깥 공간 터치해서 지도 종류 변경하는 것은 잠시 접어줄게요. 자, 이런 지도가 있구나 라고 종류를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우리는 바깥 공간을 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오셨을 때 내 위치 버튼이 있으세요. 구글 지도를 활용하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국가의 지도를 봐보실 건데요. 그때마다 다시 내 위치로 돌아오고 싶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밑으로 찾기 버튼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뉴이신데요. 길을 찾아갈 때, 내가 원하는 장소를 찾아갈 때 바로 길 찾기 메뉴이세요. 특히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해외 지명이나 또는 관광 명소를 찾기 버튼을 활용해서 어떻게 도착할 수 있는지 방법을 검색하시면 되겠죠. 자, 밑으로는 주변 탐색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현재 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손가락을 한번 터치하셔서 위로 드래그 해보세요. 저처럼 주변 탐색 종이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드래그 하셨을 때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탐색을 해주는 메뉴입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후기, 음식점이 있다면 음식점 후기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런데 처음에 지금 아무것도 검색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 탐색 메뉴도 살펴보셨다면 위쪽에서 다시 한번 손가락을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실제로 주변 탐색을 잘 활용해 보시려면 내가 직접 원하는 동네나 장소, 지명을 검색하시고 주변 탐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밑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도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요. 탐색, 말 그대로 지도를 보는 가장 기본 메뉴입니다. 옆에 출퇴근 같은 경우는 내가 자주자주 길을 찾는 경로 있죠? 특히나 우리 직장인이시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집에서 직장까지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검색하지 마시라고 출퇴근을 등록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장됨이라는 메뉴인데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식당이나 또는 카페, 관광지와 같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의 정보를 얻으셨어요. 그때마다 캡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장해 놓고 저장됨이라는 메뉴에서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도록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참여라는 메뉴가 보이실 건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뷰가 올라와요. 구글 지도에서는 내가 선택한 가게에 대한 미리 다녀온 사람들의 리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게를 다녀왔다. 그러면 해당 가게에 대한 후기 리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리뷰를 올릴 때 사용하는 메뉴가 바로 참여이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직접 터치해 볼게요. 저처럼 업데이트를 한번 터치해 주세요. 자, 이렇게 터치하셨을 때 자동적으로 나에게 추천 사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글들이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결과는 저와 같지 않을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개개인 추천식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탐색부터 사용해 볼게요. 다시 한번 탐색 오셔서 터치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 지도를 보실 수 있는 탐색 메뉴입니다. 그럼 가장 간단하게 우리 집 주변 지도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검색을 이용해서 탐색해 볼게요. 자, 검색창에다가 한번 터치하시고 주유소라고 적어 보세요. 내가 우리 집 주변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해당 시설을 검색하시는 겁니다. 주유소라고 검색을 하셨을 때 반드시 오른쪽 하단에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꼭 터치해 주세요. 저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엔터를 누르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돋보기에 검색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고 계신 지도 안에서 주유소란 주유소는 모두 검색이 되었네요. 밑으로는 상세 정보가 있는데요. 옆으로 드래그 하실 때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위치가 이동이 될 겁니다. 현재 주유소 표시는 많이 있는데 밑에서 카드를 슬라이드 할 때마다 하나씩 주유소가 이동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셨죠? 내가 보고 있는 주유소의 현재 위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정보 편의점을 가야겠다 하셨을 때는 편의점 검색, 약국을 찾는다 하신다면 약국 검색, 이렇게 세부 사항을 내가 옵션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찾아가신다 할 때는요, 경로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경로 버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경로 버튼을 터치하셨을 때 자동으로 방금 내가 선택한 주유소가 도착지가 되고요. 출발지는 GPS가 잡혀 있는 내 위치입니다. 내 위치에서 방금 제가 선택한 주유소까지 어떻게 가는지 정확하게 길 안내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버튼을 한번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터치하셔서 가장 처음 탐색 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지도를 쉽게 다루시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먼저는 주변 가까운 곳 탐색부터 현재 실습하고 계십니다. 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아래쪽 카테고리 버튼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카테고리는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 편에서 왼편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오른쪽 편에서 왼편으로 드래그 한 번 더 해주시면 더보기 버튼이 나타나실 겁니다. 더보기 버튼을 찾으셔서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셨을 때 식음료, 추천 활동, 쇼핑, 서비스처럼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시설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볼까요? 드래그 하셨을 때 스포츠용품 판매점과 같이 아주 세부적인 장소의 위치를 내가 탐색할 수가 있네요. 자, 보시다가 나는 주차장을 찾고 있었다 하신다면 주차 카테고리를 눌러보세요. 저는 주차 카테고리를 누를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보시고 원하시는 카테고리 버튼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마음속으로 고르셨다면 주차 버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했을 때 여기 P라고 표기되어 있는 모든 위치가 주차장이고요. 이때 상세 정보를 보고 싶다. 왜냐하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가 몇 대가 들어가는지 또는 언제가 운영 시간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상세 정보를 한 번씩 꼭 검색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도에서 카드를 움직일 때마다 위치가 변동되죠. 그래서 반드시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곳을 가야겠다 정하셨다면 다시 한번 아래쪽 상세 정보 보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맘모스 주차장의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얀색 카드를 터치해 주세요. 이렇게 터치하셨을 때 다른 사람의 평가를 해 놓았다면 별점 평가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이때 영업시간 안내가 되어 있는 주차장 또는 편의시설도 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올게요. 더 밑으로 내려오셨을 때 어떤 점이 좋았는지 사용자의 리뷰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사진, 우리 사진을 통해서 현장 상황을 미리 검색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현재 저랑 하신 활동은 주변 탐색에서 상세 정보 보기였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위치가 다 잘 리뷰가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안 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리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음식점이나 또는 카페, 먹거리와 관련된 리뷰를 하실 때에는 구글 지도 리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다면 우리 뒤로 버튼을 한 번, 그 다음 한 번 더, 두 번, 마지막 한 번 더, 세 번 누르셔서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 첫 페이지 돌아오셨다면 이번에는 후기가 많은 음식점 탐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혹시 지도의 위치가 우리 동네가 아니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오른쪽 하단에 내 위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우리 동네로 한 번 더 이동할 겁니다. 저는 개인정보 때문에 일부러 여기 지도를 사용해서 음식점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이동 되셨다면 우리 첫 번째 음식점 카테고리를 터치해 주세요. 그럼 이때 많은 음식점들이 전부 지도 안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래쪽에 있었던 음식점 정보가 사라지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오른쪽 하단에 목록 보기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록 보기를 터치하셨을 때 자, 식당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세 설명 페이지가 다시 나타나실 겁니다. 이때 어떻게 리뷰를 보시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별점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가운데 있는 숫자는 리뷰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남겼다면 그만큼 특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래쪽으로는 영업 시간과 종료 시간 안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테이크아웃이 되는 곳이라면 이렇게 따로 표기를 해주기 때문에 미리 테이크아웃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검색을 하셔서 정보를 얻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는 터치해서 어떤 후기가 있는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 요리 하나를 터치해 주세요. 저처럼 터치하셨을 때 사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영업 시간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예약을 원한다 하신다면 통화 버튼을 사용하셔서 시간, 인원수를 알려주시면 예약하실 수 있겠죠. 이때 저는 리뷰를 가장 많이 봅니다. 우리 리뷰 버튼도 터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4.5점, 우리 5점 만점에 4.5점이면 굉장히 좋은 편이죠.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세 분위기라던가 메뉴에 대한 설명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메뉴가 궁금하실 때에는 우리 리뷰에 바로 왼편에 메뉴도 눌러보세요. 메뉴 누르셨을 때 어떤 메뉴를 팔고 있는지 사진으로 자세하게 볼 수가 있네요. 미리 음식점을 가시기 전에 메뉴도 검색해 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가장 구글 지도에서 우리 국내 여행을 할 때 사용하실 법한 식당, 우리 음식점 리뷰 보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뒤로 버튼을 한 번, 두 번, 마지막으로 아래쪽의 뒤로 버튼을 한 번 더 터치 하셔서 다시 탐색 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갔다면 선생님들께서 뒤로 버튼을 여러 번 누르셔서 구글 지도를 종료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주세요. 그럼 저와 똑같은 탐색 메뉴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탐색으로 들어오셨다면 우리 이번에는요, 다른 나라의 지도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구글 지도는 사실 국내 지도보다는 해외 지도에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나중에 우리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 내가 그동안 잘 사용하던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지도보다는 구글 지도를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저와 함께 미리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른 나라로 이동해 보실 건데 우리 검색을 사용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마이크 활용해 볼까요? 마이크 버튼을 한번 터치하셔서 프랑스 파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터치. 프랑스 파리. 자, 이렇게 프랑스 파리라고 음성 검색을 하게 되면 저처럼 지도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관광 명소가 보이고 있네요. 우리는 파리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때 아래쪽에 있는 설명란 보이시죠? 해당 설명란을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처럼 터치하셨을 때 하단 파리 명소 해가지고요. 주변에 구경하실 만한 관광 명소들도 전부 검색 정보를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쪽에서는 음식점이나 제과점, 호텔처럼 관광을 가셨을 때 꼭 필요한 편의시설들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내 집 주변 지도를 보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단지 우리가 보는 위치가 파리일 뿐 정보를 탐색하시는 방법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파리 명소들 보시다가 나는 이곳은 꼭 가보고 싶다 하는 명소가 있다면 손가락으로 한번 터치해 주세요. 저는 루브르 박물관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셨을 때 해당 장소에 대한 후기들, 리뷰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저는 저장을 한번 해보려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신다. 나중에 갈 때 여기는 꼭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잊지 마시라고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반드시 나중에 가시더라도 저장을 해 놓으시면 쉽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루브르 박물관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 저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 버튼을 터치. 이때 무려 3가지의 목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루브르 박물관은 아직 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장소에다가 체크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즐겨 찾는 장소를
저장하신 거라면 여기 두 번째 메뉴에 해주시면 되겠죠. 가고 싶은 장소에 터치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완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터치. 그럼 이때 나의 목록에서 언제든지 루브르 박물관을 내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버튼을 한번 눌러서 우리는 다시 프랑스 파리의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저처럼 파리 정보 보고 계시다면 한 번 더 뒤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방금 전에 저랑 하신 활동은 내가 가보고 싶은 장소를 나만의 공간에 저장하는 방법이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길 찾기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여행을 직접 가셨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메뉴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현재 내 위치에서 어떻게 가는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호텔에서 나왔다. 에펠탑을 갈 거다. 그런데 걸어갈까? 버스를 타야 할까? 택시를 타야 할까? 이건 모두 다 길을 아셔야지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로 탐색, 즉 길찾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그 다음 대성당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에펠탑부터 루브르 박물관까지 가는 길을 검색해 볼게요. 먼저 하단에 보이시는 경로 버튼을 찾아주세요. 우리 길찾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경로 버튼을 찾으셔서 터치하시고 이때 출발지와 도착지가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는 출발지를 에펠탑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출발지 선택에 터치하셔서 에펠탑 하고 적어주세요. 이때 아래쪽에서 자세하게 위치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정확한 주소가 적혀져 있는 에펠탑으로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상세 정보 보셨을 때 우리 한국에도 에펠탑이 무려 4군데가 있습니다. 절대 한국 에펠탑 선택하지 마시고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선택해 주세요. 자, 저는 프랑스 파리 지명이 적혀 있는 에펠탑을 터치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루브르 박물관 도착하셔야겠죠. 자, 아래쪽 잘못 적혀 있는 도착지를 터치하시고 지우신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 하고 정확하게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이때 저처럼 검색 결과가 따로 안 나오신 선생님들께서는 키패드의 오른쪽 하단에 검색 버튼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위치들이 검색이 되실 거고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선택해 주세요. 준비되셨으면 터치해서 우리 도착지도 교체해 주겠습니다. 먼저 저는 도보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 지도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자, 앞쪽부터 설명드릴게요. 먼저 가장 첫 번째 9분이라고 경로 짧게 나와 있는 것은 차량을 이동할 때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할 때. 두 번째는 버스, 대중교통을 활용하신다면 27분 걸리시고요. 세 번째는 도보입니다. 44분 걸으셨을 때 이동하실 수 있다. 우리 네 번째는 많이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버입니다. 네 번째 9분 경로를 터치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우버 차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택시 기사님은 아니지만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버 차량으로 등록한 운전자와 이 차량이 필요한 사용자 사이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택시는 아니지만 택시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우버 서비스이죠. 아래쪽으로는 우리 가격도 나와 있어요. 이 해당 가격을 보시고 내가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바로 우리 구글 지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버라는 앱을 따로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자전거, 마지막은 자전거 경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에 나가셨을 때에도 전혀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출발지와 도착지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장소도 나 혼자 찾아가실 수 있으세요. 다음으로 우리가 구글 지도를 사용해서 파리까지 오셨잖아요. 또 다른 우리 구글 지도 활용 방법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보고 계신 길 찾기, 우리 경로 탐색은 뒤로 버튼을 터치 2번 하셔서 다시 한번 바깥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탐색 메뉴로 들어오셨어야 하고요. 그 다음 보고 계신 지도가 파리 지도라는 거 한번 살펴주세요. 이때 우리가 지도의 종류를 바꿔보실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각형 아이콘 찾으셨습니까? 네, 지도의 종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사각형 아이콘을 터치. 이때 무엇을 보실 거냐면요. 바로 스트리트 뷰라는 메뉴를 활용해 볼게요. 스트리트는 길거리인데요. 우리가 직접 멀리서 지도로도 보실 수 있지만 길거리의 사진들, 정확한 사진의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리트 뷰를 찾으셔서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갑자기 지도 위에 파란색 선들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 선들의 의미는 내가 터치했을 때 해당 지역의 실제 사진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실습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 공간을 한번 터치하셔서 보고 계신 지도 선택은 잠시 접어주시고 우리 파리 지도를 왔다 갔다 드래그 하셔서 이동해 보세요. 그 다음 내가 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으셨다면 우리 터치하실 때 반드시 파란색 선 위에서 터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저처럼 파란색 선 위에서 터치하셨을 때 해당 지역의 지도, 실제 사진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동도 가능하십니다. 우리 화살표를 터치 해보셨을 때 이렇게 직접 위치 이동도 가능하시고요. 저는 에펠탑 주변을 터치했기 때문에 곧바로 에펠탑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는 없지만 구글 지도를 활용해 보신다면 내가 갈 수 없었던 관광지의 풍경, 그 다음 모습들도 쉽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왔다 갔다 드래그 하게 되면 우리 한쪽 면뿐만 아니고 360도 모든 각도에서 관광지 구경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보시고요. 그 다음 프랑스에서 나는 에펠탑 말고 다른 곳을 가고 싶다 하신다면
상단 왼쪽에 있는 뒤로 버튼 보이십니까? 뒤로 버튼을 터치하셔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해당 선 위를 터치해 주시면 바로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구경해 보세요. 여기저기 구경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스트리트 뷰는 여기에서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고 계신 스트리트 뷰 하면은 우리 왼쪽 상단의 뒤로 버튼을 터치하셔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파란 선들을 다시 제거하시려면 우리 보고 계신 지도에 스트리트 뷰 기능을 꺼주셔야 합니다. 자, 오른쪽 상단입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메뉴 찾으셔서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이때 스트리트 뷰 메뉴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더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비활성화 되면서 지도를 깨끗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바깥 공간을 선택해 주시면 다시 접히면서 프랑스 파리의 일반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전 종료했다가 구글 지도 사용법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화면에서 뒤로를 많이 눌러주세요. 뒤로 버튼을 많이 누르셔서 홈화면까지 빠져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구글 지도를 찾으러 가볼게요. 자,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기본 앱으로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보고 계신 화면 중에서 우리 위쪽으로 손가락을 드래그, 홈화면에서 위쪽으로 손가락 드래그 하셨을 때 저처럼 앱 모음 화면 나오셨죠? 그 다음 구글 지도를 찾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바로 있으신 선생님들은 들어가시고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구글 앱이 모여있는 폴더를 꼭 눌러보세요. 저는 구글이라는 폴더가 1개, 2개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터치해서 찾겠습니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셔야지만이 지도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도 찾으셨다면 터치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가장 최근 지도 기준으로 떠 있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 지도가 맞으세요. 이때 나는 우리 집에서 다른 장소를 찾아갈 때 버스 몇 번을 타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 상황에서는 파리 지도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이시는 내 위치 잡기, 우리 내 위치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서 지도를 우리 동네로 바꿔주겠습니다. 내 위치 버튼 터치. 자, 그러면 저처럼 다시 우리 동네 지도로 변경되셨을 겁니다. 우리 아래쪽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메뉴들도 잠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랑 같이 파리의 관광지를 저장하셨죠? 해당 관광지를 다시 내가 보셔야 할 때에는 아래쪽 저장됨이라는 메뉴를 터치해 주세요. 자, 저장된 메뉴를 터치하셨을 때 최근에 저장됨이라고 해서 가장 최신 순서부터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목록형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고 싶은 장소에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은 장소라는 목록을 터치해 주세요. 터치하셨을 때 아래쪽에 내가 선택했던 관광 명소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뒤로 버튼을 한 번 터치, 그 다음 2번 터치해서 다시 원래 지도 홈으로 나오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참여도 봐볼게요. 자, 참여는 내가 평가를 직접 내리는 건데요. 식당이나 장소 구분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법만 안내 드릴게요. 자, 참여 버튼을 터치한다. 그 다음 리뷰 쓰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리뷰를 쓰고자 하는 장소를 검색해 준다. 이때 우리 집이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래쪽 장소 또는 주소 검색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식당 이름을 작성하시고 해당 식당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가 별점도 주실 수 있고 직접 후기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진 추가를 통해서 어떤 메뉴가 나오는지도 사용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 다음 게시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모두들 볼 수 있는 좋은 리뷰를 남겨주시는 겁니다. 자, 리뷰 참여하기 방법이셨습니다. 뒤로 버튼 터치 다시 나오도록 할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지도 사용 방법은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또는 시설을 검색한다. 두 번째로 아래쪽 카테고리를 사용해서 검색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길 찾기입니다. 나는 오늘 북구청에서 시청으로 가야 하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할지 모르실 때 우리 파리에서 실습해 보셨죠? 찾기 버튼을 터치해서 위치, 출발지와 그 다음 목적지 2곳만 입력하시고 우리 경로, 버스로 가실 건지 택시로 가실 건지 또는 걸어서 가실 건지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우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네 번째 버튼은 사용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구글 지도 가장 잘 사용하는 메뉴들 활용 방법 배워보셨습니다. 우리 홈 버튼 눌러서 아래쪽으로 앱을 종료할 거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유용한 앱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